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문제풀이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 나머지 이제 8시간 강의는 그야말로 핵심 내용을 제가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할 겁니다. 8시간 강의 할 거예요. 그 강의는 여러분 반드시 수강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35번 문제 정리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권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아까 설명했고요. 36번 보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와 징계 요구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지방의원들이 뭐 술 먹고 깽판 불렸다, 뭐 징계가 필요하겠죠. 첫째, 공개회의에서 경고합니다. 경고. 두 번째, 공개에서 사과시오. 3번, 출석 정지인데 60일이 아니라 보다 30일이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정답 3번. 4.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시킬 수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재밌는 여러분 사건이 하나 있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한 사례가 있었어. 광명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명된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긴 거야. 행정소송이 다시 복직한 사례가 있다 이거야.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죠. 다음 번째, 징계 요구 시 의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 회부할 수 있어. 정답은 3번이 잘못됐다. 37번, 지방의회 기관 대리평 그랬죠. 정답 1번. 38번도 마찬가지. 3번, 지방의회는 성결처분권을 갖는다. 노. 성결처분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그랬죠.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국정감사는 며칠? 20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20일. 그 다음에 39번 문제. 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어요. 뭐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한다.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 군수로부터 이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오늘날의 지방이다. 이게 바로 뭐지? 향회. 뭐다? 향회. 정답은 4번 되겠죠. 향회. 그 다음에 40번. 지방의회는 의결기관,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장이죠. 1번 맞죠? 기관 분립형. 집행기관 우위형의 기관 분립형. 2번, 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장이 어떻게 공포합니다. 공포할 수 있다. 한다 맞고. 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죠. 4번이 왜 틀리냐면,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노. 일대 지방의회에서는 인정했어.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행정사무감사, 시도는 14일, 시군 및 자치구는 9일 범위. 정답은 4번이죠. 41번 문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이제 박스가 여러분 박스가 없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했던가 신경 써봐요. 또 제가 이론 특강에 다시 해줄 겁니다. 이건 첫째, 조례 제정 및 개폐. 지방의회 의결권 중에 가장 큰 게 조례 제정 및 개폐. 두 번째는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예산안 심의 확정. 셋째는 뭐 결산의 승인. 결산의 승인. 그다음에 네 번째,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그다음에 청원의 수리 및 접수. 청원의 수리와 처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게 전형적인 의결권이다. 또 하나 더 넣으면 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가징수. 이게 지방의 의결사항. 그 다음에 의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시권이 있어요. 감시권은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그 다음 자율권이 있어도 지방의회 자율권 중에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뭐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권, 그 다음에 의회 규칙 제정,
그 다음에 질서 유지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이다. 제가 핵심 이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파트는 좀 세 개로 제가 세분화시켜서 의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감시권이 있고, 자율권이 있다. 그거 다시 한번 구분해 줘야 되겠다. 42번. 단층제가 가지는 장점을 볼 수 없는 것. 단층제. 아까 정답은 5번이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업무의 분업적 수행이 가능하다. 이건 복층제의 장점이다. 43번. 라이트라는 교수는 정부 간 관계 모형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어요. 그냥. 분리형. 이게 바로 분권이고, 그 다음에 내포형. 이게 바로 집권. 중첩형.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다? 중첩형 그랬죠? 분리권형. 분리형 뭐냐? 중앙 지방 간의 독립적 관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인사나 예산상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있다. 영미법계 갖다 분리형.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인사 예산상 종속되어 있다. 보다 내포형.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국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보다 중첩권형. 중첩권형. 정답 4번. 경쟁력은 없죠. 44번. 예산안 제출. 의회 예산을 제출. 바뀌었죠. 국가는 며칠 전이다? 120일 전. 광역은 50일. 기초는 며칠? 40일.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정답 4번. 120일 전, 50일 전, 40일 전. 45번. 이건 아까 향회라고 정리하고. 46번 한번 별표 한번 해봐. 지방의회보다 의결상. 아까 나왔죠? 지방의회 의결상이 뭐가 있을까? 성결처분은 자치단체장 권한이죠. 지방세 세율, 이건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권한. 국가사무처리 아니고. 정답 4. 청원의 수리와 처리. 이게 바로 지방의회 의결상. 지방의회 의원 소개를 받아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답 4번. 47번. 지방의회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합니다. 9명 중에서 3명이 출석해야만이 회의를 하는 거야. 맞고요. 2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지보다 일사부재의 원칙. 형벌도 다시 돌릴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 하는 게 있죠. 일사부재의 원칙. 맞고요. 3번.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져.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 같으면 부결된 거야. 의장도 표결권을 행사한다. 정답 3번. 4.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죠. 5. 지방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48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까 4번이었죠.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인권과 지방의회 해상권은 인정한 적이 있다. 1대 지방의회에서. 2대 지방의회에서부터는 폐지됐죠. 그 규정이 폐지됐다. 정답 4번. 49번 문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은 아까 어디지? 소방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건 자치단체 책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50번. 아까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 통합하여 운영한다. 뭐지? 분권교부세. 현재 분권교부세는 없어. 지방양여금도 있다 없다? 없어. 지방양여금 폐지, 분권교부세 폐지. 정답 3번. 51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선거 현재 몇 살? 25세. 대통령은 40세.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해. 정당 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정당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3. 선거연제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죠. 4번이 왜 틀렸냐? 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고 기초지방의회에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한다. 중선거구제다. 정답은 4번. 양곡의 수급 조절, 원자력 업무는 전형적인 뭐지? 기관 임사무야. 기관 임사무. 그 해설 좀 봅니다. 정답 해설에서 51번. 그래서 참고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이게 이제 기관 임사무야. 전국적인 사무, 대규모 사무는 다 기관 임사무다 보면 돼. 7가지 있잖아. 첫째,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 사무. 이게 전국적 규모의 사무,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이게 들어가야 돼. 다음 번째, 근로기준, 측량 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7번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기관 임사무야. 7가지가 바로 뭐다? 기관 임사무다. 좀 꼭 신경 쓰고요. 52번.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참정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지방정부의 과세권 역시 뭐다? 법률로 제한된다. 조세 법률주의. 2번. 맞죠? 우린 기관 대립형. 3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죠. 4번. 지방세무서, 지방노동청, 지방산림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잖아.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만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5번. 기관 이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이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소유경비는 지방정부 예산도 뭐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분담한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그래야 돼. 지방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빼버리고 그냥 맞는 걸로 기관 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소유경비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그래야 되겠지. 정답 5번. 53번.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하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맞고요. 2번.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투표대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된다. 3번. 제외국민, 외국에 있는 제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다.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주민투표권이 있다 그래야 돼. 정답은 3번. 자,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야. 5번 좀 별표해봐.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 주민소환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권자,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확정 어떻게 되는가? 꼭 별표.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54번 문제. 우리 작년 시험 문제인데 보자. 행정사 3에 현행, 여기서 포인트를 봐. 현행 그랬어 봐. 현행. 꼭 봐야 돼. 현행이 어떠냐, 과거가 어떠냐, 그걸 봐야 돼. 현행. 1번이 어떠냐. 지방의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부심임할 수 있다. 일대 지방의회에서만 인정했지. 현재는 이런 규정이 있다. 삭제됐다? 삭제. 부심임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2번.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 운영,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아까 뭐 한다고 했지? 의결한다. 지방의회 의결권, 의결사항.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매년 한 번 그 지방자치는 사무에 대해서 시도에서는 14일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죠. 넷째,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활을 시켜서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5번 제주특별자치도를 묻고 있죠. 이게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1.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그랬지. 서귀포시, 제주시. 아니다. 두 번째. 도에 가면 자치경찰단장.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가 임명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임명해. 원래는 총경급인데 올해부터 뭘로 격상했다? 경무관으로 격상했지. 정답 2번. 3.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호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뭐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유일하게 부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거 딱 하나 어디다? 제주특별자치도. 예를 들면 제주도 정무부지사, 환경경제부지사를 임명할 때는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 근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어디만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만. 3. 도는 타 시나 도에 두지 않는 뭐지?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어디만?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에서 반드시 뭐다? 인사청문회를 시행한다. 이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한다. 56번. 행정사 3회 작년 우리 시험 문제지? 자치경찰제 어디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세 가지 하고 있어. 자치경찰, 지방자치, 교육자치. 그 다음에 57번.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청할 수 있어. 회의 뭐다? 방청할 수 있다. 이게 맞고. 2번.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회 자치법 활동을 지원하는 뭐다? 전문위원을 두고 뭐다? 전문위원을 둔다 이거야. 근데 유급 보좌관제는 도입되지 않았어. 유급 보좌관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좀 아시고. 3번.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 하나여 상임위를 구성한다. 근데 이 규정은 지금 삭제됐어. 사망 규정은 삭제되고 이렇게 돼 있어.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사망은 삭제됐다. 정답 3번.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그라미보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는 항상 어디다 제기한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 58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합니다. 기구.
대통령에 따라 조례를 설치한다. 이 단체장의 직속기관은 또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를 설치하죠. 3. 사업소도 마찬가지. 뭐 남부 수도 사업소, 북부 수도 사업소 이런 거 있지. 사업소도 대통령에 따라 조례를 설치합니다. 근데 4. 합의제 행정기관, 뭐 소청, 심사, 유예 이런 것들 합의제 행정기관만큼은 법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다. 정답은 4번. 합의제 행정기관만큼은 법령이야. 5냐 출장소. 뭐 동해 출장소, 뭐 칠곡 출장소 이런 거. 출장소가 뭐냐? 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출장소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정부가 옛날에는 경기도 도청은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주민들은 수원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도청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소를 하나 만들어줘. 그게 바로 의정부에 있는 뭐다? 의정부 출장소. 근데 요즘은 의정부가 제2청사로 숨겨있어. 뭐다? 제2청사. 또 많이 있죠. 강원도시청은 강원도 도청은 춘천에 있어. 그런데 휴전선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춘천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도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해시에다가 만들어놔. 그게 바로 뭐다? 동해 출장소 그런 거야. 출장소. 출장 왔다가 아니라 출장소. 59번. 보조기관. 시장에 대해서 부시장, 부단체장. 부단체장을 갖다 뭐라 부른다? 보조기관 그래. 정답은 1번. 보조기관. 뭐다? 부단체장.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도와주는 부시장. 이걸 뭐라 부른다? 보조기관. 정답 1번이 맞겠다. 1번. 우쭈가다 지방자치부가 참고 좀 봅시다. 박스. 지방자치 집행기관 봐. 보조기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보조기관이죠. 행정기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죠. 지방공무원 부단체장 말한다. 소속행정기관 보자. 소속행정기관 봤더니 직속기관. 소방, 교육훈련, 보건치료, 시험연구, 중소기업 지도기관, 그다음에 사업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고 합의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있다. 자치시간인 시장. 예를 들면 서귀포시장이 자치구간인 구청장, 소사구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갖다 하부행정기관. 중요한 것은 하부행정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네, 교육, 과학, 체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교육원 같은 거. 네,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체국, 세관, 세무서, 경찰서, 지방민정. 이건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탄 소방서는 소방공무원만큼은 국가직이 아니라 아까 뭐지? 지방직 공무원이었다. 지방직 공무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60번.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한번 해보자. 지방세. 국세 반대가 뭐다? 지방세 그랬죠? 자, 좀 암기하는 게 좋은데 1번 지방소비세에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이제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금이고 맞고, 지방소득세는 시군이야. 시군, 구세는 없어. 구는 지방소득세가 없어. 그래서 맞는 걸로 바꿔보자. 지방소득세는 시군, 특별시, 광역시, 세다 하면 맞아. 1번 틀고 2번. 최근 유사, 중복, 세목이 통폐가 현재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야.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됐다. 현재 11개가 있어. 3번, 그죠.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어. 광역자치단체만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죠. 4. 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고,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야. 등록면허세는 시군세가 아니라 뭐지? 구세. 구세다. 틀렸죠? 5.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국세다.
그 밑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현행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특별시, 광역시, 도세금이야. 그래서 5번은 왜 틀렸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지? 국세.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3번밖에 없네. 61번. 지방세 세원 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이 충분해야 돼. 근데 우리 충분하지 않아. 충분성.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 양에 비하여 비교해 충분하지 못해. 맞고요. 안정성. 이게 중요해. 지방세는 소득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국세야. 소득과세하면 국세. 재산과세하면 뭐다? 지방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잘못다. 소득과세가 아니라 뭐다? 재산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해. 그래서 아까 그랬죠. 국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다? 부가가치세. 두 번째 소득세. 세 번째 뭐다? 법인세. 그랬지. 정답 2번이야. 소득과세가 아니라 뭐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3. 보편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죠. 4. 자율성. 지방세의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5. 신장성 늘어난다. 재산과세로 신장성이 낮다 이거야.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다? 재산세야. 재산세. 그게 바로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우측 거 박스 한번 봅시다. 목적세는 두 가지니까 이어버려. 교육세 하면 국세야. 근데 지방교육세야만이 지방세야. 지방교육세하고 하나보다 지역 자원시설세. 이게 바로 목적세는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좀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 그 차이 봐. 밑에 보면 국가재정은요 세입이 단일성이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때려. 소득과세. 지방재정은 반대로 다양성보다 재산과세. 재산과세. 하나 밑에 더 응익성에다 좀 별표해봐. 국가재정은 능력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응능주의, 능력에 따라 응능주의. 그래서 형평성이야. 근데 지방재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이야. 이득분놈이 세금 내라. 응해보다 응익성 그래. 뭐다? 응익주의. 꼭 정리해줘요. 지방재정은 수익자 부담원칙보다 응익주의. 그 다음에 국가는 능력에 따라 세금이 사라진다. 응능주의.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재 성격 봤을 때와 국가재정은 순수 공공재가 많아. 지방재정은 뭐다? 준공공재가 많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공짜가 줄어들어. 공짜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야. 옛날 남산터널 다닐 때는 다 공짜였어. 요즘은 교통 혼잡내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 받고 있다 이거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2번. 자, 다음 중 바람직한 지방세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저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역 간의 보편성, 세 번째 세무행정의 용이성. 누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소득과세니까 뭐다? 국세야. 뭐다? 국세에 가깝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충분히 거더라. 충분성 원칙. 63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항목 중 자율적 사용이 가장 어려운 것은 용도 조건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의 지도감독이 강하다. 뭐지? 국고보조금.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 문제보다 국고보조금. 용도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 특정 지원으로 감독 통제가 심하다. 국고보조금. 정답 2번이 되겠다. 2번. 64번 문제. 지방자치 또는 지방재정 관련 옳지 못한 것은 4번이 잘못됐죠. 보충성의 원칙은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춰 보내란다. 이건 보충성 원칙이 아니라 선분권. 먼저 분권한 후 보완보다 선분권 후 보완 조치. 정답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5번을 정리해줘. 지방보다 교부세. 지방에 내려보는 교부세. 이건 뭐 작년에 제가 시험에 100% 나온다. 여기 문제 나오는데 7번 문제다.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재정이 두 가지야. 자주재원이 있고 스스로 걷는다. 자주재원은
크게는요, 두 가지.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 아까 보통세하고 9개. 목적세 몇 개지? 2개.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뭐 사용료를 받겠다. 지방세외 수입입니다, 이거. 세외. 외로고는 세외 수입. 세외 수입 있죠? 뭐 경상 수입이 있고, 임시 수입. 경상 수입도 있고, 임시 수입. 이렇게 또 나눠지죠. 이게 많이 나오는데, 밑에 의존재원이, 의존재원은 또 여러분 두 가지 또 나죠. 국가가 지방에 내려보낸 이유가 있어. 국가가 지방에 주는 게 있고, 또 상급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주는 의존재원이 있어요. 두 가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지방에 주는 의존재원은 크게 두 가지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서울특별시 본청이야. 서울특별시가 있고, 가장 낮은 곳이 뭐 저기 어디야. 구례 뭐 곡성 이런 건데, 구례 해보자. 구례 이런데 한 6% 정도 될까요? 6%. 그러면 여기 국가가 있어요.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 구례군에는 돈을 많이 줘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 그런 돈을 갖다 우리가 지방 교부세야. 지방교부세. 현재 19.24%, 국세의 19.24%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100%를 내려보내줘. 그게 바로 지방교부세다. 용도 조건이 없는 무슨 재원이지? 일반재원. 일반재원이야. 지방교부세 종류는 세 가지 있죠. 이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야. 분권교부세는 폐지됐어. 2015년 없어졌어. 보통교부세, 특별하다,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아니,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뭐지? 부동산교부세.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보통교부세는 교부받지 않더라도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이제 지방교부세고요. 작년 시험 문제. 국가가 서울시나 구례군이 처리하는 사무, 고유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야. 그래서 국가가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도록 용도 조건을 지정해서 주는 특정 재원, 특정 재원을 갖다 뭐라 부른다? 국고보다 보조금. 뭐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종류도 아까 세 가지 있었지. 고유사무만 써라. 협의의 보조금. 단체임사무에 써라. 부담금. 기관임사무에 써라 보다 교부금. 혹은 뭐다? 위탁금. 이렇게. 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이제 안 나오겠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를 좀 신경 써야겠죠. 이 두 가지가 국가가 지방에 주는 의존재이다. 그 다음에 상급이 기초한테 주는 게 있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치 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 조건을 두지 않고 내려보내죠. 그런 돈을 갖다 조정보다 교부금. 뭐지? 조정교부금 그래. 조정교부금.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강남구는 잘 살고 노원구는 못 산다.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내려보내준다.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도가 시와 군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 조건 없이 내려준다. 그런 돈은 뭐다? 재정보전금. 뭐지? 재정보전금. 이렇게 재정보전금. 좀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1번이 잘못됐죠.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교부되는 특정 재원이 아니라 뭐지? 일반 재원으로 재원 후 사회용 용도의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2번은 이제 폐지됐죠. 분권교부세는 2015년에 없어졌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재복구 등 특정한 용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지급되는 교부세. 4. 부동산교부세는 내국세인 종부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한시적 교부세죠. 5. 재정력 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지만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교부하죠. 서울특별시는 보통교부세는 받지 않더라도 시청
새로운 청사를 만든다. 돈을 받을 수 있어. 특별급여서는 교부받을 수 있다. 정답 1번밖에 없네요. 60. 여기서 타임. 국가세금, 국세는 누가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지방세는 누가 관리한다? 행정자치부. 66번. 우리나라 자치인자 재정권이야. 자치재정권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정부. 뭘로 정한다? 법률이야. 조세 법률주의.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뭐다? 사용료를 거둘 수 있어. 사용료 징수. 이건 지방세외 수입이야. 세외 수입. 3.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는 폐지됐어.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는 게 아니라 뭐다? 조례로 정한다. 폐지됐죠? 정답은 3번. 기금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 정한다. 정답 3번이죠.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이것도 바뀌었어. 행정자치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 지방채도. 단 외채를 발행할 때만큼은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돼. 좀 좋은 문제 이거.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뭐다?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 60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재원의 배분 주제가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방에 주는 거,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상급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내려 보내주는 거야. 정답 4번이 되겠죠. 4번. 우측 박스 한번 봅니다. 상급자치단체가 재정조정에서 재정보전금 봐. 재정보전금 도가 시와 군한테 주는 거야. 뭘로 주냐? 광역시세 및 도세 수입의 27%, 단 50만 이상의 시는 47%,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류 일반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좀 별표봐.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치구에 두는 거야. 근데 뭘 주냐? 보통세를 교부하는 거야. 목적세는 안 돼. 보통세 교부. 단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부세는 제외됩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거야. 왜?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두가 일반 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래서 보통세를 교부하는 게 뭐다? 조정교부금. 목적세는 교부하지 않음. 꼭 별표 한번. 그 다음에 68번 나왔죠. 작년 기출문제인데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죠. 용도 조건을 정해주는 특정 재원이니까. 두 번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원. 이게 바로 지방교부세야. 정답 2번. 맞는 답이라면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을 시정한다는 게 수직적. 4.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죠. 막말로 말 잘 듣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줄 수 있다. 보다 국고보조금. 5번.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뭐다? 경우도 있죠. 2번이 틀렸고요. 69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개념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느냐. 재정자립도는 역산제를 모수하는 효과가 있어. 재정자립도.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재정자립도는 프로테제야. 프로테제만 알 뿐이지 규모는 알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면 75%다. 과천시 재정자립도가 75%다. 비율은 같지만 규모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다른 거. 두 번째는 세입. 세입만 고려하지 세출은 고려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요즘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게 이게 있어. 뭘 도입하고 있다?
재정 자주도를 도입하겠다. 재정 자주도. 한번 해봅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그렇지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돼 일반회계만 고려한다 이거야. 두 번째,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 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제립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이제 의존재원이지. 지방교부세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제립도는 반대로 낮아지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세출이 아니라 보다 세입만 고려해. 정답 3번. 4. 지방자치단체간의 상대적 재정규모를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규모는 알 수가 없어. 뭐만 한다? 비율만 한다. 이거야. 5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제립도는 재정규모와는 무관하여 재정제립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규모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재정규모가 비슷하다 해서 재정제립도가 비슷한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 강조한 게 뭐다? 재정자주도란 말이야. 재정자주도. 70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제 우리 1회 기출문제인데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봅시다. 1.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을 구성한다. 1번 이제 완전 없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이렇게 해야 돼. 잘 보세요. 현재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자치단체는 딱 한 군데 있어. 어디다? 제주특별자치도요. 제주특별자치도만 현재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이런 제도가 있다 없어졌다? 없어졌어. 완전히 바뀐 거야. 1번 틀렸고요. 2번. 기관 이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 통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공동이 들어가면 아까 뭐였지? 단체 임사무. 그래야 되겠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아까 선결처분권은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 노후. 선결처분권은 자치단체장 권한. 틀렸고요. 4.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에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노후.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뭐지? 국고보조금. 뭐 1회 시험 문제하고 3회 시험 문제가 겹쳤잖아. 같은 거야. 특정 지원하면 국고보조금, 일반 지원하면 지방교부세. 이것만 해도 이 기출문제 풀어도 맞았다 이거야. 정답 5번이죠. 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어. 없으며 행정시장을 누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야. 정답 5번이 맞겠다. 71번.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2회 시험 문제. 2회는 지방교부세, 3회는 국고보조금이 나왔죠. 계속 기출문제로 나온 거야. 1.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감독 지도가 약하다. 일반적이다 이 말씀이죠. 맞고. 2번. 보통교부세는 사용 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다 일반적. 8원의 일반적 맞고요. 3.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죠. 이것도 미흡하다. 4. 이게 4번에 있더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제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 노후. 지방교부세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재정제립도는 낮아지는 보다 모순을 초래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5.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은 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받지 않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72번.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 목적세 두 가지 있죠. 지방교부세하고 지역자본시설세. 기역.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건 보통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네 보세요. 지방소비세.
니은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자원이 들어갔잖아. 이게 바로 지역자원 시설세. 니은은 참 목적세죠. 디귿 소득분과 종합원부를 구분한다. 소득이니까 이건 지방소득세. 이것도 보통세. 리을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지방교육세. 정답은 니은과 리을. 니은이 지역자원 시설세. 리을이 바로 지방 뭐다? 교육세. 13번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그제 세외 수입. 세금 외적으로 걷는다. 세외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 세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놓자는 것은 1.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재정보전금과는 성격이 다르죠. 두 번째,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보상적 성격입니다. 혜택 보는 놈이 돈 내라게 반대보상적 성격이죠. 셋째, 세외 수입은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죠. 넷째, 세외 수입의 수입 형태는 현금 외에 다른 것도 있고. 5번이 왜 틀렸냐? 세외 수입은 법령상 혹은 성격상 그 재원의 용도가 특정적이고 특정적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보다 특정적인 경우가 많다. 정답 5번이 틀렸다. 14번 주민들이 뭐한다? 감사를 청구해. 주민감사 청구. 1.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나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이 틀렸냐?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몇 년?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2번. 다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감사가 끝난 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주민소송이야. 주민소송. 그다음 4.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을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5.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게 된다. 75번 지방 뭐다? 교부세야. 옳지 않은 거 1번 같은데요. 기준재정 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뭐다?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한 거야. 목적세는 제외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한다 그래야 돼. 정답은 1번.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의 산정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것이 동그라미 30일 이내에 행자부 장관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행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가 없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 국가는 해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국가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다만 추경 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와 함께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5번 보통교부세의 산정기로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특별교부세 재원 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마지막 76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 잘못됐죠.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교부하는 특정 재원이 아니라 보다 일반 재원이므로 재원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 정답 1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소화를 하시고 문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가지고 이론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시간은 제가 핵심 이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